자, 그렇다면 이런 프로젝트가 왜 그러면 중요하냐, 이 관리를 왜 하는 게 중요한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프로젝트가 다 100% 성공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공하는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렇죠? 주어진 기간이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누구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특히 통제를 벗어난 프로젝트,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리가 안 되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정보기술 프로젝트, 정보화 프로젝트는 약 한 30%에서 40% 정도가 통제를 벗어난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는 일정이나 예산, 즉 이 프로젝트를 투입하기 위해서 또 실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정해 놓은 예산 규모를 넘어간다든가 또는 원래 주어진 기간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 주어진 기간을 넘겨가 버렸다든가 또는 처음 계획한 목표 또는 서비스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현재 프로젝트 관리의 필요성의 이유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프로젝트 그 자체가 통제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 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전문가가 미활용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는데 충분한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자격이 미달되는 팀원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내가 편한 사람 팀에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등급 차이도 발생하고 갈등도 발생하잖아요. 그 팀워크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그 프로젝트는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관리 통제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이 프로젝트는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목표 자체가 불명확하더라.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PM,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찰필 의사결정을 미루더라. 또 스케줄링, 일정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더라. 그 다음에 팀원 자체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정의를 했더라. 또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더라. 또 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완성도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품질 보정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프로젝트가 어떻다고요? 망가지게 된다. 그 외에도 이제 프로세스적인 측면, 즉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방법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외에도 사람과 관리 통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고객 참여라고 하는 것은 현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사죠. 즉 우리가 엔드 유저가 참여를 해야만 사실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팀원의 지속적인 참여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의 멤버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관리 통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획 자체가 처음부터 틀려먹었다. 그 다음에 불명확한 기술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팀원들이 종합적으로 다 수준 미달이었다. 이런 체계가 되면은 또 프로젝트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 이 프로젝트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정보화 시스템을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럼 실패를 하는 유형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해결을 하는데 실패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이 기대한 혜택, 조직이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경우. 세 번째는 너무 복잡하거나 잘못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발자가 자기가 편리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시스템은 애물단지가 되죠.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쓰는. 그래서 이런 형태도 대표적인 시스템 실패입니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데이터다. 그래서 원래 정보화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죠. 근데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통적인 파일 환경 하에서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또한 정보 시스템의 실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보화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또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실패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좀 골치 아픈 일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1번이 일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격상 착수일과 종료일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 종료일은 보통 업무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대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화가 촉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일정을 못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리티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당된 예산을 초과해버리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정이나 예산을 결국 지연해버리는, 초과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낙후되고 조직에도 별다른 효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무 편익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프로젝트 관리는 비용 초과, 시간 초과, 그 다음에 성능을 별로 하지 못하고, 네 번째는 예상된 효과를 달성하지도 못하는 이런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프로젝트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